간단하게 말해서 양손에 들 수 있으면 곱하는 거야. 우리 옷 입지, 옷. 옷을 입는데 윗돌이 아랫돌이 있잖아. 이렇게 윗돌이 아랫돌이 있잖아. 둘 중 하나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둘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윗돌이가 두 가지고 아랫돌이가 세 가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코디의 종류는 몇 가지야? 아니 몇 가지? 왜냐면 윗돌이 두 개에다 아랫돌이 세 개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게 보여.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곱창을 먹을지 셋 중에서 고른다고 쳐.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당신은 마라탕, 떡볶이, 곱창밖에 안 먹습니까? 점심으로 두종풀을 먹을 수도 있고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메뉴 두 개를 추가해요. 그렇죠? 결국에 얘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하나지. 그렇지? 양손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른손에 두종풀 들고 왼쪽에 마라탕 들고 같이 먹을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뭐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세 가지였는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됐구나. 결국엔 얘네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아니구나. 그지?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더한다는 거야. 경우의 수는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우리 곱하고 더하고 해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래? 동시성이라고 해. 둘 다 골라야 되는 거. 그게 동시성이야. 시간적으로 같다는 게 아니야. 윗도리를 입고 아랫도리를 입고 안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길가에 가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겠지. 둘 다 골라야 되지. 그게 동시성이라는 거야. 윗돌이 아랫돌이를 동시에 입으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순열 잠깐 얘기해보자면 순열에서 순이라는 글자가 이게 순서야. 순서. 퍼뮤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어원이 뭐냐면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있지. 그런 거나 도미노를 키 순서대로 나열하는 장난감 병정 같은 거. 큰 놈부터 작은 놈부터 쭉 이렇게 나열하는 그게 퍼뮤테이션이야. 그게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에 알아둬야 되는 순열에 정의되는 거 팩토리얼, 계승. 예를 들어 5 팩토리얼 하면 예경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해라? 5, 4, 3, 2 곱하라는 얘기지. 5, 4, 3, 2 근데 얘는 매번 끝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 맞지? 이거는 좋은 게 자리가 5개고 사람이 5명이라서 이 5명 어떻게 줄 세울까요? 할 때는 계승 쓰는 게 맞아. 5팩토리얼 자리가 5개고 사람이 5명이야. 문제는 사람이 5명인데 자리가 3개야.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람이 5명일 때 자리도 5개일 때 이때 순서 세우는 방법이 왜 5팩토리얼이 있냐면 첫 번째 자리에 고를 수 있는 사람이 5명이거든. 한 명 앉았잖아. 고를 수 있는 사람 4명이고 3명이고 2명이고 1명이고 전부 동시지. 이 사람 앉으면 이 사람 못 앉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곱한 거야. 여기는 5명 중에 첫 번째 자리 고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5명이겠지. 둘째는 4명이겠지. 셋째는 3명이겠지. 여기서 끝나잖아. 그럼 이거 5팩토리얼로 쓰면 안 되잖아. 앞으로 이걸 뭐라고 쓰기로 한 거야? 이걸 순열이라고 쓰기로 한 거야. 5개 중에 3개까지만. 그래서 5, 4, 3이 된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이 5, 4, 3이라는 걸 우리가 n 그리고 r로 일반화시켜서 생각해보니 얘는 n부터 시작해서 n-1, n-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하여간 갈 텐데 그 가는 게 알게더라는 거야. 알게. 5에서 시작해서 3개까지 갔잖아. 그치? 달리 말하면 여기 나머지는 얘네 두 개가 어디까지라는 거? n 빼기 알게라는 거. 그치? 원래 5팩토리얼 하면 5인데 그 중에 3개까지 갔잖아. 남은 건 5 빼기 3,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n 팩토리얼을 했을 거라면 n에서부터 1까지 갔을 거라고. 3, 2, 1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r이라고 수녀에는 r이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게 알게니까 요 나머지는 n 빼기 알게일 거야. 그치? npr의 기본적인 공식들이 다 그냥 여기서 나온 거야. 응? 그러면 여기가 n 빼기 알게라면 예를 들어서 n 빼기 r이 3이야.
그러면 그 다음 여기 포함되기 시작하는 얘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야? 1, 2, 3 하고 거기서 1 더해서 4부터 시작하지. 얘는 1부터 n 빼기 r까지가 팩토리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순서를 간다고 하나씩 늘려가면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 더 더한 게 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npr을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야. npr을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하다가 어디까지가 n-r에다가 1 더한 것까지 플러스 1까지 곱한다고 이렇게 쓴 거야. 팩토리얼이 아니고 n 곱하기 그치? 그러니까 n-r 플러스 1까지라고 쓰는 거야. 맞지? 또는 이렇게 써도 돼. 얘를 그냥 n 팩토리얼까지 한 다음에 분모에서 n-r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여기부터 n-r, n-r-에서 3, 2까지 여기가 사실은 n-r의 팩토리얼 맞잖아. 맞지?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놈은 n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로 표기하기도 하고 또는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표기하기도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얘는 문제가 하나 있어. 얘는 나열은 나열인데 무슨 나열이야? 순서가 있는 나열이잖아. 순서가 없는 건 어떻게? 지금 세 자리는 A 자리, B 자리, C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런 거 말고 청소당번 2명. 청소당번 2명을 뽑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예경이랑 가희를 뽑는다. 가희랑 예경을 뽑는다. 차이가 있어. 너네 둘이 청소한다는 거 이상 차이가 없잖아. 누가 무슨 청소회장, 청소부회장 할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 내가 5명 중에 2명을 청소당번 뽑기로 했어. A, B, C, D, E 중에.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하려면 OP2 해야 될 거 아니야. OP2. 5명 중에 2명 뽑는 거 순서 있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한 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가 A, B가 뽑힐 경우가 있고 BA가 뽑힐 경우가 있는데 퍼뮤테이션 했을 때는 얘네들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따로따로 세질 거 아니야. 얘도 하나의 경우가 이렇게 세져서 2개가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어떤 거야? 이거 뽑나 이거는 똑같잖아. 둘이 청소하는 거는. 그러면은 서로 다른 2개를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줘야겠다.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줘? 얘로 나눠주는 거지. 더 잘하면 얘 팩토리얼. 왜냐면 2명 뽑을 때는 똑같은 게 2가지인데 3명 뽑을 때는 어떻게 되니? A, B, C. 3명 뽑을 때는 요 A, B, C 3명 가지고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똑같은 경우지. A, B, C나 A, C, B나 B, A, C나 B, C, A나 C, A, B나 C, B, A나 다 똑같잖아. 이 6가지가. 이 6가지랑 결론이 어떻게 나와? 3명 가지고 자리 돌리는 방법 3팩토리얼에서 나왔잖아. 그렇지?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얘를 뭘로 나눴죠? R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조합이라는 놈은 순열과 다르게 순서가 상관없는 거를 뽑을 때 쓰는데 기본적인 논리는 순열이랑 완전 똑같아. n-r 팩토리얼의 n 팩토리얼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요것만 추가야. 조합은, 커뮤니케이션은. 요게 기본적인 내용 전부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다들 알고 있겠지만 실수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NPN은 얼마? 얘가 NPN은 얼마? 뭐로 바꿀 수 있어? 아, 왜 이래? 얘가 잘 생각해봐. NPN은 N-N이 뭐가 돼? 모르겠어? NPN이면 얘는 처음부터 R개째잖아. R까지 한다는 거 아니야. 곱하기 개수는. 근데 여기가 R이 아니라 N이면 NPN이면 처음부터 N개까지 다 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팩토리얼이랑 똑같아? N 팩토리얼이랑 똑같잖아. 그럼 B는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응? NP0은? 가야 NP0은 뭐야? 1이다. 여러분들 이 순열이나 조합 세계에서는 뭐라 그래야 돼? 그 원래 숫자로 돌리는 그
상등 원이 1이기 때문에 뭔가 0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얘도 1이야. 그럼 1 팩토리얼이지 않아? 걔도 1이야. 0 팩토리얼 0 아니야? 0 팩토리얼 1이야. 이거 우리가 정한 거야, 저렇게.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순면 문장을 좀 봅시다. 선생님 다 풀어줄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3시간이잖아. 상문제만 쩍쩍쩍 뽑죠. 유형별로 상문제만 쩍쩍쩍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풀 거야. 문제 그렇게 안 많거든? 오늘 시간 이거 다 풀고 가는 걸로. 지금 순열밖에 없어. 경우의 수. 문제 그렇게 안 해. 자, 936번. 936번만 봅시다. 빨리 풀어주고 여러분 문제 풀 시간을 많이 줄게요.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우표인데 세 종류 우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서 7000원어치를 만드는 방법이래. 어떻게? 세 종류를 전부 하나씩, 그러니까 500원, 1000원, 2000원짜리를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거 각각 개수를 X, Y, Z로 하자고. X, Y, Z. 그리고 또 우리 하나가 알아야 돼.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니까 0은 없는 거지. 0 안 쓰는 거는. 그러니까 X, Y, Z가 무슨 수열이겠어, 지원아? 자연수여야 되지, 그치? X, Y, Z는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네를 한 장씩 포함해서 7000원어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저 7000원어치를 만들 때 봐봐. 뭘 해보면 되냐면 제일 큰 놈, 개수가 제일 큰 놈이라는 거야. 가치가 제 숫자가 그냥 제일 큰 놈이라는 거야. 걔부터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Z가 4개는 안 되겠지. 아예. 8,000원이니까, 그지? 응? Z가 해봤자 3개야. 그럼 3개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기야. 문제는 Z 3개면 얼마요? 3개. 6,000원인데 6,000원 하고 나면 남은 돈이 1,000원인데 그러면 얘가 하나 들어가면 얘가 0개든지 얘가 2개 들어가서 얘가 0개든지 X, Y 둘 중 하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Z로 할 수 있는 거는 Z도 3개도 안 돼. 그럼 몇 개만 된다는 거. Z가 0개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Z가 2개거나 Z가 1개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 안에서 고르는 거야. Z가 2개라고 칩시다. 그럼 4,000원이야. 그러면 500X와 1000Y를 더해서 4,000원 빠지니까 3,000이 돼야겠지. 3,000? 그럼 이건 어떻게 하니? Y가 제일 많을 때부터 하면 되지. 그치? Y가 3개면 좋겠지만 그럼 X가 0개가 돼버리지 가야. 그치? 그럼 Y가 이번에는 2개일 때 돼. Y가 2개면 가야 X는 몇 장 돼야 돼? 2개 돼야겠다. 그치? X는 2가 돼야겠다. 그치? Y가 1개면 X는 몇 개? 4개가 되겠다. 이게 다야. 그러면은 X, Y, Z의 순수성이 지금 뭐 되는 건 2, 2이거나 4, 1, 2거나 순수성이 요 두 개나. Z가 1이라면 그럼 여기서 2,000원짜리 하나 빠지면 남는 X가 5,000원이잖아. 5,000원. 얘가 그럼 5,000원이면 이 1,000원짜리 Y는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꽉꽉 채우면. 원래 5개인데 5개 하면 X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Y가 4개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Y는 4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Y는 4니까 X는 얼마 나오니 얘기하나? 2,000원이니까 Y는 3 하면 X는 당연히 5,000원에서 3,000원 빠지니까 2,000원이네. X가 몇 개? 4개. Y가 2 하면 X는 6개. Y가 1 하면 X가 8개. 요게 다야. 그럼 순서상이 X가 2일 때부터 해서 2, 4, 1 4, 3, 1 6, 2, 1과 8, 1, 1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다음 거야 그러면.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구하래? 의사수. 경우의 수는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상문제 봅시다. 넘어가서 바로 뒷장에 944번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 자, 약수 중에서야 약수. 전체 약수가 몇 개인데 약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360 예전에 배웠잖아. 이거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8, 27, 5인가? 맞니? 4, 9, 36에 10이잖아. 그치? 그럼 10을 반으로 자르면은 8, 9, 5네. 8, 9, 5네. 2의 세제곱, 3의 제곱, 그리고 5. 요렇게는 소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전체 약수의 개수는 얘네들 지수에다가 뭐 하라 그랬어? 1씩 더한 거 4, 1씩 더한 거 3. 얘네 지금 지수가 1이니까 1씩 더한 거 2. 이게 전체 약수의 개수잖아,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24개네, 원래 전체 약수의 개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짝수를 A개라고 하는데, 짝수는 언제 나오는데? 짝수가 뭔데? 애초에 짝수가 뭐야? 수학적으로는 짝수를 뭐라고 정의해? 몰라? 2의 배수가 짝수야. 2의 배수가 짝수야. 무조건. 그럼 2의 배수가 짝수니까 맨 앞에 있는 소인수인 2가 안 들어가는 놈들은 짝수가 아니겠다. 그치? 2가 안 들어가는 놈들끼리가 구하면 되네. 그러면 전제에서 빼면 되잖아. 2가 안 들어가는 놈을 보니까 3과 5만 쓴 놈들 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면 여기다 1 더해서 3, 여기다 2 더해서 6 하니까 6개만 짝수가 아닌 수네. 얘 약수 중에서 나머지 다 짝수고. 그치? 그럼 짝수의 개수를 A라고 그랬으니까 A라는 놈은 24 빼기 6해서 10 얼마니? 18이 되네.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일단 곱한 거에 5가 들어가는 놈들은 전부 다 5의 배수일 거 아니야. 반대로 5가 안 들어가면은 요 5가 2개인데 얘 말고 2와 3만으로 곱해가지고 만든 애들은 몇 개인데? 12개인데 그 12개는 전부 5의 배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24에서 12개를 뺀 나머지 12개 얘가 5의 배수의 개수다. 약수 중에서. 그래서 A-B를 구하라니까 A-B는 얼마? 6 이렇게 보여줘야지. 다 이해됐니? 짝수가 2의 배수가 아닌 놈으로 5의 배수가 아닌 놈으로 전체에서 빼준 거야. 그 다음에 950번 만원짜리 지폐 3장, 5천원짜리 지폐 2장, 1000원짜리 지폐 6장이 있다.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A, 금액의 수를 B라고 할 때. 자,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어떻게 달라? 가희야,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어떻게 달라? 만원짜리가 3장이야? 5천원짜리가 몇 장? 2장. 1000원짜리가 몇 장이? 6장.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어떻게 달라? 얘기해봐.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어떻게 다르니? 잘 생각해봐. 1000원짜리를 내가 6장 갖고 있으니 1000원짜리 5장을 내면 얼마야? 5,000원이지. 얘가 5,000원 맞아? 근데 내가 5,000원 2개 갖고 있으니까 1,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낼 수도 있잖아. 1,000원짜리를 소중히 여기서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으려고. 그래서 5,000원짜리 한 장을 냈어. 그때 액수는 얼마야 얘기해봐. 그럼 잘 생각해봐. 1,000원짜리 5장을 낸 거랑 5,000원짜리 한 장을 낸 거랑 방법이 같았어, 달랐어? 방법이 같았어, 달랐어? 액수는 같았어, 달랐어? 액수가 같았는데 방법은 달랐지.
거기서 갈리는 거야. 액수가 같은 거랑 방법이 같은 거랑 다르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의 개수가 아마 더 많겠지.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000원짜리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10,000원짜리 한 장을 낸다는 선택, 두 장을 낸다는 선택, 세 장을 낸다는 선택. 총 몇 가지야, 다이야? 근데 안 낸다는 선택지도 있잖아. 그럼 총 몇 가지의 선택? 네 가지지. 10,000원짜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네 가지야. 낼까 말까? 10,000원 낼까? 20,000원 낼까? 30,000원 낼까? 5,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나의 선택은 몇 가지야, 예경아? 세 가지겠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그지? 세 가지. 1,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선택은 지현아 몇 가지? 7가지겠지. 그래서 전체 얘를 내는 방법의 수는 4, 3, 11, 7 곱하니까 얼마니? 74니까 84가지인데 문제는 뭐야? 셋 다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치? 10,000원 하나도 안 내, 5,000원 하나도 안 내, 1,000원 하나도 안 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셋 다 안 내는 그 한 가지 경우는 제외해줘야지. 그래서 내는 방법의 수는 얼마다? 83가지, 83가지라는 거야. 방법의 수는 이렇다는 거. 방법의 수는, 그치? 요 안에는 지금 5,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1,000원짜리 5개 내는 게 따로따로 들어있는 거야. 경우의 수로 집계가 된 거야. 문제는 액수의 수야. 액수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액수의 수는 화폐를 통일하면 돼. 통일할 때 조심할 게 있어. 지금 1,000원짜리 몇 장이니 가이야? 여기 있는 걸로 5,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5,000원을 그냥 1,000원짜리로 잘라도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문을. 자, 1,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돈의 가지수는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야. 그지? 그런데 5,000원으로 낼 수 있는 돈의 가지수는 5,000원, 만원이야. 그지? 근데 잘 봐봐. 6,000원 낼 때 어떻게 내? 5,000원 하나, 1,000원 하나 하면 6,000원 되지. 7,000원은? 5,000원 하나, 1,000원 두 개 하면 7,000원 되지. 그 다음에 8,000원은 1,000원 3개, 9,000원은 1,000원 4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맞지? 근데 지금 1,000원이 5장 이상 있으니까 1,000원으로 5,000원이 되지. 그 말은 뭐야? 얘를 그냥 1,000원 취급해도 잘 생각해봐. 얘를 1,000원 취급해도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의 가지수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똑같아. 그렇잖아. 만약 1,000원이 3장만 있었다고 쳐봐. 1,000원이 3장만 있어. 그럼 9,000원 표현할 수 있어. 5,000원과 1,000원은? 안 되지. 그지? 요 경우는 안 되지. 근데 지금 1,000원이 5,000원이 될 수 있는 5장을 넘기 때문에 8,000원, 9,000원도 다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5,000원을 1,000원으로 고치면 된다고. 5,000원을 1,000원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데? 쪼개라는 얘기가 쪼개라고 해요. 5,000원짜리로 바꾼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얘를 1,000원짜리로 바꾸면 몇 장이에요? 5,000원 하나가 1,000원짜리 몇 장이나 똑같아 얘기야. 5장인데 그게 두 개 있을 때 총 몇 장? 10장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면 1,000원 16장이 된 거야 지금. 1,000원 16장으로 낼 수 있는 돈의 액수의 가지수나 5,000원 둘이랑 1,000원 6장으로 낼 수 있는 돈의 액수의 가지수가 똑같다고. 그치? 5,000원 한 장 내랑 1,000원 5장 내랑 똑같잖아 지금 액수로만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그럼 10,000원짜리네. 지금 5,000원으로 10,000원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5,000원 두 장으로 10,000원 돈 만들 수 있어 없어 지현아? 얘도 똑같아. 얘도 5,000원짜리로 바꾸는 5,000원이었다면 6장이었겠지. 똑같은 액수도 된다 그러면. 그럼 걔를 다시 1,000원으로 넣는다 치면 걔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0가지. 30가지네. 그치? 30장 맞아? 5,000원 하나가 1,000원짜리 5장이잖아. 근데 지금 5,000원 6장이나 같은 것까지잖아. 그치? 그럼 다시 5를 곱하니까 30장에서 걔까지 하면 46장이네. 맞지? 1,000원짜리 46장을 가지고 어떻게 한 장 낼까, 두 장 낼까, 세 장 낼까? 이게 액수의 가지수랑 똑같잖아. 한 장 내면 1,000원, 두 장 내면 2,000원, 세 장 내면 3,000원 이거잖아. 31장 내면 31,000원. 31,000원 내는 액수의 방법의 수랑 이 가지수랑 똑같잖아. 1,000원짜리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총 몇 가지
그러면 선택이 존재한다? 1,000원짜리 46장이면 몇 가지 선택? 가해. 난 다섯? 왜? 46장이네? 1,000원부터 46,000원까지 46개 아니야? 안 내는 경우는 우리가 0이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 1,000원 지금 46개다. 1,000원이 46개. 1,000원이 46개면 한 장 내면 1,000원이잖아. 이거 액수잖아. 두 장 내면 2,000원이니까 다른 액수를 내는 방법이잖아 지금. 그렇지? 총 얼마? 1,000원부터 46,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세세하게 다른 액수를 낼 수 있잖아. 몇 가지 방법이야? 46가지. 무조건 1 뺀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머리로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뭐다? 뺄 수 있는 액수의 개수는 마이너스까지. 그랬더니 빼면 되겠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맞는데? 잠깐만. 뭘 빼먹은 것 같다. 아, 얘는 또 왜 자꾸 이렇게 오류가 이렇게 계속 나오나? 10,000원짜리 잘못 바꿨나? 아니 근데 맞는데? 답을 잘못 썼는데 내가? 뭐 구하라는 거야? 아 내가 답을 잘못 썼구나. 아 다른 답을 써야겠다. 이거 맞네. 맞아. 83 마이너스 46 해서 얼마? 그래서 총 37 이렇게 답 적어주네.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렸네. 앞으로 x를 물으면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로 바꾼다고, 잔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주의할 게 있어. 대신에 5,000원 가지고 10,000원을 못 만들어. 그때는 10,000원짜리 5,000원을 못 바꿔. 오케이? 1,000원이 3장밖에 없어. 그럼 1,000원 3장으로 5,000원 못 만들지 가야. 그때는 5,000원짜리 1,000원으로 바꾸면 안 돼. 응? 아래쪽 돈으로 위쪽 돈을 만들 수 있으면 위쪽 돈을 아래돈으로 다 잔돈으로 바꿔도 된다고. 가게에서 바꾸듯이 1,000원짜리로. 그러면 액수의 개수를 셀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상문제 뭐였니? 956번 같은 거 좀 중요하지. 956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너무 쉽게 그냥 4321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956번.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A, B, C, D 있으면 지금 색깔이 몇 개니? 5가지 색이네. 색깔도 5개. 그럼 5가지 컬러로 얘를 색칠하려고 할 때 접촉면이 제일 많은 애가 가운데니까 가운데부터 얘는 고를 수 있는 색깔이 5개. 얘는 몇 개? 4개. 얘는 얘네들이랑 같으면 안 되니까 3개. 얘도 얘네들이랑 같으면 안 되니까 3개. 얘는 셋이랑 같으면 안 되니까 2개. 이렇게 해서 5, 4, 3, 3, 2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거 전에 해봤잖아. 얘는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얘는 이렇게 하면 틀려. 왜 그런지 알려줄게. 봐봐. 여기 보면 B랑 D가 안 만나. 아예. 가해야. B랑 D가 만나 안 만나? 아예 안 만나지. B랑 D가 안 만나잖아. 얘가 B랑 D가 안 만나지. E랑 C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러면 이 양쪽에 있는 둘이 같은 색깔일 때랑 이 양쪽에 있는 둘이 다른 색깔일 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달라져. 얘가 같거나 얘가 같거나 또는 이렇게 좌우로 하기 싫으면 위아래로 해도 돼. 어쨌든 요 넷 중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둘은 같은 거 한 번, 다른 거 한 번을 해줘야 돼. 한번 해볼게. 첫째, B와 D의 색깔이 같은 경우 해볼게. 같은 경우. 얘가 그러면 A는 지금 색깔이 몇 개 있으니까 A가 고를 수 있는 색깔 몇 개요?
5개. 그다음 B는 옆에 있는 A랑 같은 색깔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는 고를 수 있는 색깔이 몇 개? 네. 4개인데 문제는 뭐야? B랑 D랑 색깔이 어때? 같으면 D는 지가 고르는 겨 못 고르는 겨? 얘는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지. B가 고르는 거. 그지? B가 고르는 거 똑같이 골라야지 같으려면. 맞지? 참고로 얘네들이 지금 같은 색깔이야. 네? 그러면 얘가 빨간색, 얘가 빨간색, 얘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가희야 C가 고를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지.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고 얘만 다른 색깔이니까 2가지 빼고 나머지 3가지잖아. E가 고를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가희야? 몇 가지? 접촉하고 있는 애랑만 같은 색깔 아니면 된다잖아. 어? 얘네들이 빨간색이고 얘 혼자 파란색일 거 아니야. 네가 고를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 똑같이 요 색이랑 얘네 2색이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5, 4, 3, 3이 되겠네. 20에다 곱하니 몇 가지? 180까지는? 180까지 나오는 거야. 그치? 잘 봐. 지금 이 차이를 기억해야 돼. B랑 D가 안 같은 경우야. B랑 D가 안 같은 경우. B랑 D가 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A를 5가지 골랐어. 가희야. 그럼 B는 몇 가지 고를 수 있다? 4가지. 그 다음에 D랑 B랑 같대 안 같대? 그럼 D는 A가 고른 색도 안 되고 B가 고른 색도 안 되네. D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럼 봐봐. 얘네 지금 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그지? 그러면 C가 고를 수 있는 거 색 몇 가지? 2가지. E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5, 4, 3, 2,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4, 3, 12에다가 20하니까 얼마니? 240인가? 240. 따라서 비리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각각 구해봤을 때 240과 180이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B, D가 같으면서 다른 경우는 없지. 동시에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줘서 얼마? 420까지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어떤 때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접촉하는 게 아예 없는 이런 집단이 생겼을 때 이런 면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이 같을 때 한번 다를 때 한번 경우를 나눠서 해줘야 돼. 주의해야 될 예경 이거. 그 다음에 960번 5개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니? A와 B를 서로 나열할 때 잠깐만 지금 몇 개야? 14개는 안 돼. 뒤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고서는 문제 풀어봅시다. 960번 뭔 얘기야? A, B, C, D 5개를 나열하는데 원래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예경아? 이게 5가지밖에 안 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자, 저 문자 5개를 몇 개의 자리에 꽂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나열하는 방법은 저 문자 중에 안 쓰는 거 있어 없어? 저 문자 중에 우리가 3개만 뽑았을 거야? 5개 다 쓸 거야? 5개. 그러면 자리가 몇 개라고 보면 돼? 5개. 자리가 5자리라고. 이 5자리에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5.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저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뭘 쓰면 돼? 5. 그래 5팩토리얼이라고. 원래는 5팩토리얼 돼야 그냥 얘 순서 정하는 거 구하면 5팩토리얼 얼마나 120이니? 원래였으면 120개였을 거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A와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제가 됐든 집합이 됐든 아니면 뭐 증명이 됐든 간에 수학에서 또는이 나오지. 또는 경우의 수, 확률의 수 또는이 나오면 또는은 더하기야.
오케이? 그리고는 경우의 수에서 그리고는 뭘까? 곱하기야. 오케이? 그리고는 곱하기야. 또는은 더하기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A와 B가 이웃인 경우 또는 B와 C가 이웃인 경우. 요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A와 B가 이웃인 경우를 구하고 B와 C가 이웃인 경우를 구해서 두 경우의 수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줘 가야? 더해주면 된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는 A와 B가 이웃한 경우야, B와 C가 이웃한 경우야. 지금 B와 C가 이웃한 경우는 A와 B가 이웃해 있는데 이건 어느 쪽이야? 이건 어느 쪽이야? 앞쪽이야, 뒤쪽이야? 어느 쪽이야? 가야 어느 쪽이야? 얘는 둘 다지. 둘 다라고. 그래서 A, B를 이웃한 애한테서도 얘가 들어있을 거야. B, C가 이웃한 애를 셌을 때도 얘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럼 얘네 둘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더하면 이 A, B, C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 둘을 더하면 얘를 두 번 세잖아. 그치? 둘 중에 한 번은 빼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A, B, C가 서로 A, B, C 또는 C, B, A 순서로 이웃한 경우를 따로 구해서 걔는 한 번 얘네들 하면서 빼줘야겠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나얘?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먼저 A, B가 이웃한 경우 구해볼까? A, B가 이웃한 경우 A, B가 이웃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이웃한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 A, B를 묶어놓고 뭐로 취급해라? 하나로 취급하라고. 하나로. A, B를 묶어놓고 하나로 취급했더니 문제가 몇 개 됐어? 4개 됐어. 4개를 4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4팩토리얼이 됐어. 맞니? 그런데 우리가 A, B라는 놈이 이렇게 해도 이웃이지만 뒤집어서 BA 해도 이웃이지? 그지? 그 경우가 있어요. 곱하기 2를 했더니 얼마?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다. 어떤 경우가? A, B가 이웃인 경우가. 두 번째로 BC가 이웃인 경우도 마찬가지지. 역시 BC를 이렇게 묶어놓고 4팩토리얼 하고서는 곱하기 2에서 얘도 48가지가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 더하기만 하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 A, B, C거나 C, B, A처럼 얘네들이 B를 가운데 두고서 이웃한 경우가 전부 다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얘네들을 묶어놓고 A, B, C를 묶어놓고 그랬더니 얘네 셋이 하나가 돼서 하나, 둘, 세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우리 지금 A, B, C가 사이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바꿔주면 걔네 셋 다 이웃이잖아.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의 공통에 해당하는 놈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두 가지. 왜냐면 가져와. C, A, B 같은 경우는 가이야. B랑 C랑 이웃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두 번째 경우는 해당 안 하겠지, 그렇지? 요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원래 순서 섞는 방법이 3팩이니까 3팩까지를 곱하는 게 아니라 3팩에다가 A, B, C인 경우 한 번, C, B, A인 경우 한 번 몇 가지? 두 가지만 곱하면 된다고. 했더니 얼마? 12가지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48 더하기 48 마지막으로 빼기 12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유형 9번까지 유형 9번까지 이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싹